오늘의 주인공 새벽달 엄마표 영어 20년 보고서의 주인공 새벽달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오신 달꾸님들과 마찬가지로 새벽달님의 오랜 팬이고요. 저도 새벽달님의 엄마표 영어로 우리 아이를 키웠고, 우리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0세부터 10세까지의 그 기간을 새벽달님이라는 육아 멘토, 영어 멘토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낸 그런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에게 여기까지 하고 새벽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이제 아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네요. 큰아이가 26, 둘째가 21살이니까. 그리고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제 최근에 개정판 나온 엄마표 영어 20년 보고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을 씀으로 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 이 책을 쓰기 전과 후가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저 아이 너무 예뻐하고 그냥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였는데, 저 책을 내므로써 사회적인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책을 내고 나서부터는 내 책에 대한 설명이 계속 필요하더라고요.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찾다가 찾았던 게 팟캐스트였고, 그리고 유튜브였고, 지금은 인스타랑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버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낭독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영어 낭독은 한 20년 정도 계속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잠자리에서 영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낭독은 약간 명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낭독을 하면 약간 모든 시름이 좀 없어지는? 그러니까 온전히 그냥 그 텍스트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낭독 스쿨이라는 그 틀을 만들어서 수백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정말 이 좋은 거 함께 나눠요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많이 느껴져요. 뭐 여기 오신 분들 당연히 새벽달님의 찐 팬분들이고 엄마표 영어를 모두 다 실천하고 계신 보사분들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엄마표 영어란 무엇일까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영어라는 거는 완전히 미끼예요, 미끼. 아이를 사랑하세요. 뭐 우리 관계 너무 중요한 거 뭐 모르시죠?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관계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사랑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가? 우리 아이를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를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놀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좀 잘생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기가 이렇게 잘생겼지? 그 간호사도 놀랬고 항상 예뻤어요. 제 눈에 너무 멋진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근데 그때 엄청 먹더니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살이 찌면서 그 못난이 구간을 지나가는데, 근데 그때 저는 너무 놀랐던 게 애가 못생겨지니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둔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맞나? 외모로 좋아한 거야? 이러면서 진짜 놀랬어요. 얘가 만약에 말도 느리고 글도 느리고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랬다면 내가 이렇게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했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그때 좀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 네가 못났든 잘났든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참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랑이 저는 엄마표 영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엄마표 영어는 뒤에 영어라는 말이 들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가, 이게 약간 엄마표 영어의 소프트웨어적인 조건이라면, 또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건데, 영어를 문제를 풀고 단어를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 안에서 익히는 거. 그러니까 영어 원서, 영어 그림책, 영어 영상물, 이걸 통해서 습득하는 영어여야만 꾸준할 수 있고 재미있게 모국어처럼 습득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엄마표 영어인데, 이거는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일본 드라마 좋아하던 친구들 기억하시죠? 한두 명 완전히 덕후, 뭐 아니면 J-pop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어느 날 일본어 다 알아듣고 일본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외국어 습득 도구는 사실 영상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국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중국인 친구, 뭐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뭐 미국 애들, 그런 애들 뒷조사해보면 다 한국어 학원 다니고 단어 외워서 한국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100이면 100 다 K-드라마에 빠진 애들. 항상 한국 드라마, 한국 버라이어티 쇼를 맨날 보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영어를 정말, 아니,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엄마표 영어는 그냥 영어 만화를 보여준다. 유럽 엄마들처럼, 핀란드 엄마들처럼. 그리고 이렇게 영어 영상만으로는 부족한 게 이 아이가 귀는 뚫렸어도 문맹이면 절대로 그 언어가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그림책, 그리고 영어 원서, 책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영상과 책을 병행해서 꾸준히 가져간다. 이게 엄마표 영어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와 질 좋은 영어 컨텐츠라는 하드웨어가 결합된 것이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최고로 명징한 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추천해주신 컨텐츠들, 뭐 페파피그, 맥스앤루비, 헤롤드, 뭐 폴라 익스프레스, 그리고 뭐 그림책들 주옥 같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또 그거를 노래로 부르는 영어로 또 만들어서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강렬하게 많이 남아있고 그 안에 담긴 색채와 그 영미권 문화에서 다루는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 뭐 라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면으로 저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게 아이뿐 아니라 엄마의 정서와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그야말로 그 그림이 주는 감동이 되게 크잖아요. 네. 충격도 크고 이렇게 음. 표현할 수 있어? 이런 색감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평을 했던 사람들은 워낙에 영어 그림책을 강조하는 문화잖아요. 엄마평 영어 환경은.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관에 갈 필요도 없어. 내가 밤마다 엄마랑 같이 읽는 책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갈증이라든가 실제로 그림도 되게 잘 그려요. 그러니까 엄마평으로 큰 아이들은 그림도 잘 그리고 좋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실험도 많이 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실제로 2000년도에 쑥쑥닷컴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좀 일찍부터 했던 1세대 그 친구들, 그 자녀들의 공통점이 이런 예술 쪽으로 종사하거나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린 시절에 양질의 그런 예술적인 작품들을 많이 접한 친구들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먹을 거는 그렇게 엄청 신경 쓰면서 유기농으로 아이한테 먹이면서 왜 아이의 정서, 아이의 눈, 아이의 귀에 담기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독해서를 풀거나 파닉스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책, 글자는 몇 개 없지만 그것이 주는 감동이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지만 왜 우리 아이 영어 환경을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뭐 아무래도 영어 유치원에 갈 때 한 번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고 뭐 그런 엄마들이 나누는 그런 정보 속에서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선별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자기만의 소신과 철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엄마표 영어 하고 있어도 너무 헷갈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많은 정보 중에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우리 제 강의를 듣고 항상 제 라방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단톡방에서 잔소리도 맨날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동네 아줌마를 만나고 오거나 학부모 상담 끝에 뭐 이제 카페에서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오면 심란하고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이러고 꼭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정말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너무 귀엽다. 어떻게 또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제 새내기 방에서 누가 올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표 영어 잘하고 있어요. 영상물도 좋아하고 영어 그림책도 재밌어하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올라가니까 이 엄마는 엄마표 영어를 하니까 학원이라고는 이제 태권도 하나 보내는데 엄마들이 다 막 어떻게 태권도는 주 5회를 보내면서 영어 학원 안 보내냐 이러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불안해할 것인가? 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8살이에요. 8살 아이가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해요. 그럼 이 아이가 학원에 가서 무엇을 얻어올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8살짜리 아이는 이제 7살에서 갓 8살 된 꼬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이게 꾸준하려면 우선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책상에 앉아서 문제를 푼다고 그 언어가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어른도 그래요. 재밌는 차라리 영어 만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픽업하는 언어가 내 거가 되지. 학원에서 이거 외워, 이거 풀어봐, 이거 계속 주입식으로 한다고 해서 습득되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인풋을 한참 많이 해야 될 그런 나이예요. 왜냐면은 모국어로도 아웃풋이 어설프기 때문에 아웃풋은 잠깐 제껴놓고 인풋을 충분히 정말 소나기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도록 그렇게 영어를 흡수해야 되는 시기인데 학원의 가장 큰 단점은 계속 아웃풋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를 한다라는 내색을 해야 학부모들이 그 다음 달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아웃풋을 하라고 글을 써봐라, 말을 한번 해봐라. 근데 거기에 진을 빼다 보니까 아이가 우선 재미가 없고요. 내가 지금 아는 영어가 없는데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영어는 재미가 없고 힘들면 게임 끝이에요. 무조건 쉽고 간편해야 돼요. 그래서 정작 길게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원에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 새벽 달림의 이 20년 영어 보고서를 보시면 뭐 학령기별로의 발달 과정들 이런 것들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접근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관심사가 어떻게 해서 새벽달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이자 또 영향력 있는 여성, 이 좋은 거를 정말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저변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 거대한 팔로워와 이 밀도 높은 관계를 갖기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이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시는지 그 힘의 원천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근데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의 엄마였는데 생애 처음으로 책을 낸 거잖아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서 출판계가 완전 너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2017년도에도 팟캐스트를 열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접속자들이 갑자기 구독을 해서 순위 1위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 3일 만에. 그리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엄청난 속도로 구독자가 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내가 쓴 책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 팟캐스트가 너무나 파격적이어서 내 유튜브가 너무 내가 말을 잘해서 이게 아니고요. 책을 내기 전에 제가 블로그로 10년 동안 대화를 나눈 친구들이 있어요. 블로그 이웃들이. 그러니까 1년 아니고 10년. 우리 아이가 7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봤던 그냥 조카예요. 우리 아이가. 이모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린 새벽달이 책을 냈으니 앞다투어 달려가서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블로그 처음에 시작할 땐 댓글이 안 달리죠. 당연히 좋아요 누른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근데 한두 명 이제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제 블로그는 그때 당시에도 되게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쓰냐는 거예요. 이렇게 밀도 높게 댓글로 소통하는 블로거는 처음 본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누가 이렇게 댓글을 길게 달면 정말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그리고 계속 질문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냐.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댓글을 많이 받다 보면 왜 임경선 작가님도 그렇고 김어준도 처음에 시작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고민 상담 같은 거 그런 거 신문에 보내면 그거에 대한 답변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제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되게 넓어져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누가 나의 인생의 고민을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딥하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 강도 높은 소통을 한 명 한 명하고 되게 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 10년 동안 그 블로그 이웃이었던 친구들은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꿈에서 새벽 달림 봤다. 나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다. 굉장히 밀착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한동안 제가 힘들어서 블로그를 닫았을 때 울면서 힘들어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하면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제가 기쁜 일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강도 높은 그런 아. 연결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블로그는 울타리에 모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블로그 또 많이 안 하니까 떠나면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닫으면 그냥 닫히는 관계고 끊기는 관계고 엄마표 영어 강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도 약간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지속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봤을 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모닝 글쓰기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내가 줌으로 강의를 하고 일회성 강의 말고 아이고 4주 동안 이렇게 좀 쪼개서 강의를 하고 그 관문을 통과한 친구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밴드에 인증을 하게 해보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회고하는 보고서를 써서 돌아가 볼 수 있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한 제가 참 기특하고 덕분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현명한 엄마들이 많았나? 이렇게 부지런한 엄마들이 있었나? 이렇게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사랑을 키우는 엄마들, 이렇게 예쁜 엄마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되게 놀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호기심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건 제 자신에 대한 호기심도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든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뭐 오며 가며 지나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항상 여기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끈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구를 내가 옆동 아줌마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온라인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제가 힘들 때는 잠깐 뭐 빠져나가도 돼요. 근데 다시 돌아올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보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한 엄마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대단한 근성이 있으신 건 정말 분명한 것 같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용기를 갖고 광장에 나와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이런 부분도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또 이타심을 갖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 달코님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배짱 얘기하니까 그게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블로그에 글을 썼잖아요. 전체 공개를 글을 썼는데 글을 쓸 때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쓴 글이 너무 이거 너무 유치한 글인가? 뭐 너무 초딩 같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글을 평가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솔직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단정 짓지 않을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못 써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소설을 쓰는 분들이나 글을 어부라는 작가들 보세요. 얼마나 배짱이 두둑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면 글이 된다. 제가 어느 순간 느낀 거예요. 블로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글을 써봤어요. 그래서 너무 논리가 안 맞나? 이런 날도 있어요. 근데 이 논리가 안 맞는데 사람들은 또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봐도 괜찮아.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두 지점을 연결시킨 난 천재인가 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배짱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글을 한번 계속 써보세요. 내가 쓰면 글이 된다. 그 정도의 배짱이 생기면 조금 인생이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더 많은 분들과 연결되고 소통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면 작품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그리면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렸는데 기껍다. 너무 예쁘다. 만족스럽다. 그런 단계에 도달하면 약간 또 다른 행복이, 또 다른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육아나 아니면 내 인생이나 내 커리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표층에서 심층으로 점차 내려가면서 더 깊이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자기만의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세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인 롤모델이 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하고 뭐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어서 사실 그때 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어서 파만 꺼내도 저는 이미 지치는 거예요. 좀비 같은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날도 되게 많았고 그랬는데, 그 엄마 자체가 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에게도 사랑을 주든 뭐 엄마표 영어를 하든 할 텐데, 그 엄마의 좋은 상태 어떻게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끊임없이 울고 보채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낭독스쿨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인증하는 거 보는데 날마다 우는 둘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근데 그 엄마는 워낙에 배짱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해. 그러면서 다 들어가. 그 둘째 우리가 오히려 이거 괜찮은 건가 애기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었지라는 거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면 애가 울면 화가 난다기보다 왜지? 또 호기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울음을 짧게 만들까? 어떤 친구는 이제 육아를 잘하는 친구 보면은 자기는 아이를 키울 때 이게 나의 잡이라고 생각했대요. 여기는 회사고 이걸 굉장히 매니징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오히려 상큼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약간 학자처럼 접근했던 것 같아요. 애가 울면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는 상황을 한 번이라도 줄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울음을 짧게 끝낼 수 있도록 할까? 그런 방법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왜지? 이거가 맞아요. 새벽 달림의 모든 지금 뭔가 저도 아하 모먼트가 있는데 왜지? 라고 되게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으신 것 같고 거기로부터 계속 뭔가 답을 도출해내는 굉장히 현자 네, 왜지? 라는 거 저도 항상 생각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저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애를 키울 때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캐내면 화낼 일이 없다라는 게 제가 늘 생각했던 거예요. 사유의 깊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으시는 이유가 왜지? 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항상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따져보면 내가 애한테 엄청나게 많은 걸 하진 않았는데 기록으로 나오니까 엄청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효능감도 컸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면서 이 정도 하는 엄마가 어딨어. 많지 않지.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항상 그렇게 칭찬 아닌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축적된 그 자체가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아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놀랍게도 내가 애한테 한 게 없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는 거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하는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훨씬 건강해요.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자기가 애쓰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항상 증거를 남기라고 해요. 하다못해 제가 요즘 좋아하는 세 줄 일기라는 앱이 있어요. 사진 찍고 그 밑에 세 줄로 그 사진에 대한 그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라도 남겨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했음을 뭐 하나를 관찰했음을 그리고 내 시선이 담긴 사진이 하나 있음을 축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 거예요. 증거와 기록을 오랫동안 켜켜이 이제 쌓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칭찬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증거들을 많이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같이 새벽 달림과 이른 아침부터 같이 보내보니까요. 너무 감탄을 잘하는 어린아이 같은 감탄러예요. 그래서 저랑 여행 같이 간 친구들이 진짜 쉽네 감탄하게 하는 거. 새벽 달림 그냥 뭐 되게 쉽다. 네, 그런 얘기 감동러고 하더라고요. 감탄러고 그래서 여기 조그만한 카페에 갔는데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딸기 우유 먹어볼까? 딸기 우유를 먹다니 이러면서 너무 딸기 우유에 행복해하시고 딸기 우유라니 그래서 되게 그 어린아이 같이 모든 일을 이렇게 감탄하는 근데 이거 웃기다. 행복해하는 근데 이 진짜 참신하지 않아요? 카페를 갔는데 네. 딸기 우유를 생긴다는 거여서 나도 먹어볼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신 게 그러니 저희 아이들이 네. 얼마나 너무 폭풍 칭찬에 들어왔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까도 정진 작가님께서 우리 엄마가 새벽 달림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탄했을 거야. 진아! 엄마 너무 행복해. 막 이랬겠지. 사랑이 정말 중심에 있다. 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이 상대방 우리 달구님들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뜨거운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달림 말씀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알고리즘이 자꾸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띄우시더라고요. 우연히 들은 건데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였냐면 정약용 선생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쫓겨나서 이렇게 죄인처럼 오는 경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엮이지 않으려고 막내가 없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정약용 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귀담아 들어주고 현명한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정약용 선생님 주변에 맴도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오면 너무 기운받고 그분이 거기에서 살면서 인간관계랑 처세술에 대한 책도 많이 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한 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실패가 없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남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도망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난 그게 비단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남자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어머 이 여자 왜 이래 막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에게 사랑과 존중을 주면 그 아이는 계속 내 곁을 맴돌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엄마가 나 너무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엄마표 영어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성공했다라는 그 방증이 그거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사춘기야. 근데 계속 엄마 옆을 맴돌아. 엄마 뭐해? 오늘 저녁 뭐야? 간식 뭐 줄 거야? 계속 맴돌아. 그건 그만큼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정도로 깊은 사랑과 깊은 존중을 지난 세월 쌓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엄마표 영어든 영어 육아든 뭐 육아든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나?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 아이가 내 곁을 맴도는가? 그러면은 완전 성공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내 곁을 맴돌면서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리고 엄마가 낭독하는데 재밌어 보여? 나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진짜 그 엄마는 정말 아이 잘 키우신 거예요. 사랑과 존중으로. 그걸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요즘 아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삐걱거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새벽 달리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랑 대화를 할 때 그걸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 안 만나도 돼요. 거기에 모든 게 있어요. 아이한테 말을 할 때 톤, 그 온도 이런 게 어떤지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엄마표 영어 하고 낭독스쿨 하면서 수많은 엄마들의 그 인증을 보잖아요. 보면은 이하나 하고 아이 부르는 거, 태이나 하고 아이 부르는 거, 그거만 들어도 이 집은 걱정이 없다. 그게 다 느껴져요. 마치 그 콩글장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기 전에 이렇게 그 소리만 맞춰도 얘는 1등감이다. 여기에서 벌써 가늠이 된다고 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내가 말을 건넬 때 반드시 한번 녹음을 해서 보세요. 그러면 나 잘 가고 있구나. 나 이렇게 따뜻해? 저 되게 놀랐던 게 제가 꼬미한테 말 걸 때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내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말 걸 때 그 동영상에서의 그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사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꼭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너무 차갑거나 날카롭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내 주변을 맴도는가?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존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목소리는 충분히 따뜻한가? 네, 그걸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